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고 활용도까지 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을 찾을 때 무엇부터 준비를 하시나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또 어딘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 발 더 빠르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함께 해보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양동균 고용성장 본부장님 그리고 곽희철 공익적 일자리 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하면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 정보의 허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정확한 정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겸 인사를 좀 듣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네.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 고용성장본부장 양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익적 일자리 팀장 곽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대해서 또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자리 정보 또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일자리 관련된 경기도 내 4개 기관이 통합해서 2016년 공식 출범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을 연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좋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게 컨트롤 타워잖아요. 이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혹은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정보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것만 잘 알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도 내에 있겠죠. 위치는 어디 있어요? 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사실 여러 군데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 사무실은 지금 부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부천에는 경영기획실, 그다음에 고용성장본부, 그리고 청년 일자리 본부가 있습니다. 네. 용인과 의정부에는 여성만 특화시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으며 화성에는 경기도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취업 정보나 구직자 지원 정책 등을 알고 싶으면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를 검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바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 자바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부천, 의정부, 용인, 화성 여러 군데 있고요. 네. 인터넷으로도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한 번쯤 검색하시다 보면 자주 좀 들어가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또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사실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재단에서는 청년, 4060 중장년, 그다음에 경력 보유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문제까지 성별, 계층별로 분화되고 있는 일자리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양질의 직업 발전, 취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청년에서부터 4060, 중년, 그리고 요즘은 뭐 신중년이라고 또 네, 부르잖아요. 신중년. 그렇죠. 네,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노년층까지도 뭐 정말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노력하시는 이유 아무래도 일자리가 정말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사실 일자리거든요. 아유, 중요한 그래서 얘기예요. 네. 그러한 일자리,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재단의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말 사회적인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또 네. 해주기 위해서 일자리 정보를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사업도 펼치고 계시는데 앞서서 본부장님 자바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인터넷 플랫폼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재밌어요, 자바바. 그래요. 재밌으시죠? 우리가 네. 예전에 네. 뭐 날 잡아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잡아봐라. 네, 날 잡아봐라. 그래서 원래 그 잡아봐에서 잡은 네. 잡입니다. 그렇죠. 잡, 네. 일. 네, 직업. 직업을 잡아봐라는 네. 뜻으로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된 브랜드 네임입니다. 아, 공모를 네, 하셨어요? 공모를 오. 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네. 잡아봐 그러면은 이게 고용 서비스 일자리 플랫폼이구나 하고 다들 느끼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잡아봐. 뭐 재미있는 이름인데 네. 공모를 통해서 뽑힌 그러니까 네. 네임이에요. 브랜드. 네. 우리 직원들이 그렇죠. 이제, 오,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네네네. 많이 내주셨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잡아봐라는 네, 게 네. 채택이 돼서 지금은 많이 뭐 알려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잡은 직업을 말하는 거고 네네. 직업을 그러니까 갖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그 직업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나 잡아봐라 하셨는데 네, 그래요. 네. 직업이 나 잡아봐라고 도망갈 때 네. 그렇죠? 네, 잡을 수 빨리 있는. 낚아채고 맞아요.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기회가 정말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잡아봐 스마트폰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일자리 플랫폼 네. 잡아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잡아봐의 회원 수는 90여만 명으로 제공되는 정보만 21만 건이 넘습니다. 오. 그래서 일평균 방문자 수도 13,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잡아봐는 경기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각광을 받고 있다 예,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새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잡아봐 기억을 해주시고 검색하고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16년 경기도 내 일자리 관련 4개 기관이 통합해서 설립된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의 일자리 종합 허브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줄여서 경기도민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직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장 동력을 이룬 데다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만 해도 올해 25조 8천억이라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급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선정을 해서 그 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신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면 분명히 좋은 시기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또 자세한 상담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 굉장히 좀 솔깃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본부장님. 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는 경기도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또 직업 상담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단순한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을 안내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해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직접 방문하시면은 1대1로 대면 상담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여러 명이 또 한꺼번에 하실 네. 때는 집단으로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순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뭐 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취업 프로그램 참여 안내 이런 것도 해주시는데 참여 방법도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1대1로도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또 집단으로도 그룹으로도 예, 예.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 상담이 좀 더 비중이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센터는 네.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그래요? 돼서 대면 면접을 못하기 때문에 네. 비대면 면접으로 전화와 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직업을 찾아서 그렇죠.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네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일자리 정보는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나 그렇죠? 비대면 상담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그 구직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데 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중에 네, 두 가지니까 기대돼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죠. 4060 재취업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60의 나이에도 가구 공장에 입사를 하셔서 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근무하시는 게 밝고 명랑하고 또 삶의 의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도 보람되고 희망찹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을 진짜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네.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제공한 여성 취업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참여하셔서 네. 요리 강사로 활동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경력은 좀 단절이 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저희 경기도 일자리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까 말씀대로 전화로 오면 상담도 네. 해주시고 그 상담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교육 받으신 후에 직업 알선해드리면은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저희가 연계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후에 지속 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사후 그러니까, 관리까지. 예, 예. 애프터 서비스가 네. 철저하시네요. 예, 네. 네. 지금
사례로 말씀해주신 두 사례만 듣더라도 진짜 이 사회에서 정말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신중년 분들이라든지 은퇴 후에 제2의 일자리를 삶을 찾고 계신 분들 혹은 여성분들 중에서 경력이 좀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성공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좀 가슴이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회적 경제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 이게 사실 세 단어가 합쳐진 거라서 약간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곳이죠? 사회적 경제센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도 좀 나서실 것 같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아니면 정부라든지 뭐 안전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공공 부분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그 이윤만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공익적인 가치 이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면 2020년부터 예.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사회적 경제 일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를 하나 네. 이렇게 들자면 왜 요즘에 이제 시군 같은 데 보면 재가노인 센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돌봄이라든지 다양한 케어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은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좀 모르고 거기를 그럼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때에 어떤 기업에서 네. 노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서 어떤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 영역이고 공공의 영역과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공익적인 넓은 시각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일자리, 지역사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 사실 출발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2020년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좀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고령화나 양극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지역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민간에다만 이렇게 맡겨놓을 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중간 정도의 지대에 있는 사회적 일자리, 공익적 일자리를 좀 성장을 시킨다면 그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윤 추구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사회의 뭐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들도 이렇게 동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런 지역 사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일자리, 또 지역 일자리 이렇게 네.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요즘에 사회적 경제 영역들의 집중, 이목을 좀 집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가 그래서 확산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내부의 그런 어떤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의 완화에 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팀장님 궁금한 게요.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해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나 뭐 가게나 상점이나 이렇게지 생각하는데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정보도 어떻게 받을 수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런 정보들을 이제 도민들과 이제 네.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있는 그런 그 루트들은 네.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그런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는 그런 착한 기업들을 소개해 나갈 수 있고 그걸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네, 센터가 몇 월에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오. 올해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채용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도랑 이제 협의를 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그 앞으로 이제 도민들한테 차츰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앞서서 뭐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예. 걸 좀 여쭤봤는데 뭐 1월에 출발을 했고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하시고 사실 지금은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 단계. 내년에 그렇죠.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 사례 내년에 예, 예. 제가 팀장님 꼭 기억하고 네, 꼭 예. 모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만 좀 짧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 사업 계획, 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4월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돕기 위한 그런 공모 사업들, 그다음에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그런 안내들, 그런 것들을 5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정보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한마디씩 앞으로의 각오도 좋고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홍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일자리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참 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일자리는 곧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 4060 중장년 취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 보유 여성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앞서 얘기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단의 성격에 맞게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일반적인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공익적 일자리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도민들께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2020년부터 경기도 일자리 재단 내에 사회적 경제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은? 예, 경기도 사회적 경제 센터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센터 예.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 또 예, 예. 앞으로 제공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함께 경기도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정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말 가장 행복한 자리가 일자리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행복한 자리,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보의 허브,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함께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바바 접속도 잊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양동균 본부장님, 곽희철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업을 완성시켜드리는 일자리 한 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한라인 일자리 캐스터 박혜진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연령별, 성별, 업종별 일자리 정보와 더불어서 다양한 취업 교육과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통합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년잡, 여성잡, 중장년잡, 그리고 공공 일자리까지 세분화되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 맞는 맞춤 일자리 정책도 찾아볼 수 있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 교육도 찾아보고 수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네요. 자소서 쓰기 어려운 구직자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 터치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찾는 회사, 나를 찾는 회사, 여기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탐나는 기업관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내 우수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문화와 복지, 업무 환경, 현직 직원 인터뷰까지 담아 소개하는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겠죠? 경기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일자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자바바 앱. 지금 당장 터치해서 나의 일자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